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오늘로서 단식 9일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단식을 하는지 뭐 간헐적 단식인지 출퇴근용인지 내수용인지 도대체 단식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를 잽싸게 입속에 틀어넣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도대체 단식 코미디 쇼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찾아가 가지고 머리를 쪼아리기도 하고 절도 하고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마치 사교의 교주 같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행사를 가졌는데 그 부근에서 수협 중앙회 등과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오전 11시부터 행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원래 시식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단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한답니다. 자, 수산물 소비 촉진은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원래 여기 시식회를 하게 되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포함 야권 등에서 선전선동을 해대니까 또 괴담을 털어놓으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단식하기 3일 전부터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단식은 8월 31일부터 했으니까 이 앞마당 장소 예약을 위해서 공문을 보낸 날짜가 8월 28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단식 3일 전부터 준비해 왔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단식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준비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한쪽에서는 단식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수산물을 가져와 가지고 시식도 하고 판촉 행사를 하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림이 한 공간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과 100m 거리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서 한 100m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시식회를 판촉 행사로 바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재명의 단식 텐트가 불과 100m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 이재명의 극렬 지지자들 개딸들도 오고 유튜버들도 오고 하니까 양쪽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식 텐트에 벌어진 강성 지지자들 중에는 며칠 동안 소통관 앞 차려진 먹거리 판촉 부서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양쪽이 일대 충돌이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재명이 오는 9일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9일은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인데 그동안 4일날 출석하라고 했던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바쁘다라고 하면서 오전에만 출석하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는 오전에만 출석은 안 된다라고 검찰이 거부를 하자 이에 이재명은 그러면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날 행사를 했는데 오후에 단 20분 동안 하상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인사만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재명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꼼수였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검찰이 다시 7일부터 9일 사이에 시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일에서 9일까지 나와라.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주 11일부터 15일 사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다시 목을 박아버렸습니다. 9일까지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 이 9일날 출석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자, 내일이면 출석하게 된다면 일종의 쇼를 벌이지 않을까. 몸이 안 좋다라는 이 핑계를 대가지고 단식을 하니까 몸이 안 좋다 이렇게 또 다른 핑계를 댈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일날 내일 나오게 되면은 이제 내일도 안 나오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가. 내일도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제 검찰에서는 3번 통보해가지고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환에 응하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단식에 대한 좋지 못한 시선이 민주당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식을 그만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의식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바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가결될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이 덥석 구속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사실상 이재명 쪽에서 이런저런 꼼수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백기통항한 걸로 보입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날 검찰에 출석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당히 맞설 것 같으면 진작에 이렇게 8월 30일도 있었고 9월 4일도 있었는데, 자, 이런저런 핑계대고 또 이런저런 이유대고 요리저리 미루다가 지금 단식하고 있고, 자, 이렇게 9일까지 그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9일 출석에 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도 되고 있습니다. 자, 박성준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재명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기국회 출석 의무를 포기하고 나오라고. 자, 언제 이 이재명이가 정기국회에 그렇게 잘 출석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어쨌거나 정기국회 출석이 아니라 이재명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이렇게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 선전선동하고 계속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뭐 개딸들을 모으고 지지자들을 모으고 거기서 뭐 교시도 하고 또 이렇게 교시도 하게 만들고 절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보면은 이거를 보게 되면 국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도깨비 시장 같다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겁니다. 자, 박성준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 실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폭망했다 하는 겁니다. 자, 단식 텐트가 다 갖고 있다. 자, 단식을 한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도대체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 이재명을 극렬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맹목적으로 지지하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이재명의 말을 믿을까요? 이번에 단식쇼 이거 믿을까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번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 방류가 되고 난 뒤에 지금 한 15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극심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또 과거의 강우병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오거나 또 수산물의 소비 판매가 극도로 위축되거나 또 노재팬이라고 해서 일본 관광객이 줄어들거나 또 한일 관계의 이 외교 관계가 크게 경색되거나 이런 사회 혼란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그런데 2008년도 강우병 사태 때와는 전혀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고 난 뒤에 주말에는 노량진 수산시장만 하더라도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의 매출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각 기업체, 관공서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자, 그러니까 노재팬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본으로 관광하겠다는 한국인 관광객은 갈수록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이 검증을 해보니까 알프스를 거쳐서 나온 이 처리수가 그야말로 기준치 이하다. 기준치 이하다. 자, 그래서 그 부근에서 잡힌 어류만 보더라도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에서만 유달리 이렇게 일본을 갖다가 비판하고 일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계 여러 각국에서는
지금 거의 조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이 처리수가 이 저 태평양, 저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이 한국 앞바다로 오려면은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그 처리수가 이 강물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걸 갖다가 괴담을 늘어놓고 마치 과거의 강원병 때처럼, 그리고 또 뭐 사드 때문에 암이 걸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뭐 그 동네에 이장이 퍼뜨린 말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방송에서 이슈화 시켜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했고, 이번에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괴담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정율성 사태를 통해서 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화이팅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공론화시키는 것도 시킨 사람도 박민식 장관이었습니다. 정율성 로가 만들어졌고 정율성 관련 이슈가 간간히 나왔지만 그러나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 이게 공산주의자에게 우리나라를 갖다 바칠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윤봉길, 안중근 의사도 누리지 못한 호사를 왜 공산주의자가 누려야 하나, 여기 국민 세금이 왜 들어가야 하나, 이렇게 하면서 강주시장의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면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점점 국민의 관심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율성 공산주의자의 동상과 거리 기념관 모조리 집어치워라 하면서 5.18 관련 단체, 그리고 4.19 관련 단체, 각종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플래카드를 들고 집중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그 학생연합이 있습니다. 전국 학생수호연합이라는 이 단체가 이 고등학생을 주축으로 해서 이 만들어진 단체인데, 여기서도 집어치워라 이렇게 강주시를 향해서 공격하고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자 박민식 장관이 공산주의자 인민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색깔론이냐. 자, 민행배가 이런 말을 했죠. 민행배 강주 출신이죠. 민행배가 색깔놀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박민식 장관이 공산주의자 인민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색깔론이냐. 그러니까 민행배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다. 그런데 인민군을 갖다가 인민군이라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메카시즘이냐. 이렇게 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민행배를 향해서 반박을 하고 이 오히려 꼼짝 못하게 이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반박을 한 것입니다. 정율성에 관해서 세금 117억 원을 썼다. 117억 원을 썼다. 강주시와 전남 하순군이 2014년부터 올해 동안 무려 10년 동안의 정율성에 관해서 세금 117억 원을 쓴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에 지금 48억 원 더 들어가지고 정율성 기념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그 48억 원을 포함해가지고 무려 117억 원을 썼다. 중공군 북한 인민군의 나팔수, 말하자면 공산주의자죠. 그런데 딴 사람도 아닌 공무원들이 국가기관에서 이 버젓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정율성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강주 전남 지역에 있는 이 색깔 이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북편향적이 아닌가, 북편향적이 아니라 자, 여기가 말하자면 북한 지역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닌가 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좌편향된 이런 활동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거기만 지원해주고 또 그쪽 출신자들만 찍어주고 거기에 옹호하고 완전히 폐쇄된 분위기를 보여왔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을 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묻지마식으로 찍어주는 것이 아닐까. 자 정율성은 6.25 전쟁 개전 당시에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에 중국인 아내와 함께 내려왔다가 인천 상륙 작전 직전까지 머물다가 중국으로 또 피신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듬해에 일사후퇴로 서울이 중공군에 의해서 함락될 때 다시 내려와서 주요 시설 그리고 고위 관료 사택을 뒤져서 무단으로 조선 궁정 악보를 중국으로 반출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간 인물이 바로 정율성입니다. 이 조선 왕실 관련 유물은 한중수호 이후에 1996년에서야 그의 아내가 한국 정부에 돌려줘서 그래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정율성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이고 약탈 세력이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아닌가. 자, 그걸 지금 기념관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니까 강주야말로 그야말로 적하의 도시인 것 같다. 강기정이야말로 빨리 국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